안녕하세요. 노라빗입니다. 회사에 입사하고 나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비슷한 분위기나 조짐이 보인다면 제일 빠른 퇴사, 입사 첫날, 점심시간 전에 튀거나 바로 다음 날부터 출근을 안 하거나 알아차리게 된 즉시 이직을 결심하고 그런 회사는 최대한 빨리 그만두거나 거르는 것이 좋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근무 환경이 좋고 올바른 회사는 회사의 성장과 구성원들의 성장이 함께 일어나는 회사, 자기 자신의 의미를 찾고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회사, 의미 있는 일을 경쟁과 압박 없이 즐겁게 할 수 있는 회사, 그래서 배울 수 있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면서 성장할 수 있는 회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근무 환경 조건들을 전부 갖춘 회사를 찾기는 거의 불가능하지만 조직의 시스템이 어느 정도라도 이런 조건에 근접한 회사라면 그런 조직을 이끌고 가는 리더들의 인성이나 실력, 그런 리더들이 채용한 구성원들의 수준도 이런 조건에 맞는 사람들로 채워져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만 회사가 이런 방향으로 굴러갈 수 있으니까요. 여기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런 근무 환경 조건을 갖춘 회사에서 직원들한테 출근하면 직원끼리 서로 인사하세요. 난 수준 낮은 교육을 할까요? 인사는 사람 대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하는 정말 기초적인 매너입니다. 분명히 면접 봤을 땐 인사를 했으니까 다들 직원으로 채용이 됐을 텐데 직원들끼리 오죽 인사를 안 하면 회사가 나서서 서로 인사하라는 교육까지 할까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이건 직원들 인성 수준이 바닥이란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인성 쓰레기들한테 교육해봐야 절대 서로 제대로 된 인사는 안 합니다. 그런 비용 낭비하지 말고 그냥 그런 인성 쓰레기 직원은 몇 번 지켜보다가 조용히 잘라버려야 업무 효율도 좋아지고 회사가 정상적으로 굴러갑니다. 요즘은 갑질 논란 때문인지 높은 직급도 낮은 직급에게 먼저 인사를 하는 분위기인데 오히려 직급도 낮고 어린 직원이 쌩까는 역갑질 상황이 정말 자주 연출됩니다. 그럴 때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떤 사람은 저 사람 가정교육을 잘못 받았나 봐. 인사를 안 해. 라고 말을 하는데 상급자에겐 물론 직원끼리 인사해야 한다는 것도 모르고 중고등학교와 대학까지 나와 회사에 입사했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될까요? 심지어 경례와 간등 성명이 필수인 분필자도 인사를 안 하는 건 뭘까요? 왜 그런 개매너, 개인성을 가정교육 운운하며 커버쳐주고 합리화해줘야 하나요? 보통 아이가 3살이 되기 전 어린이집부터 부모와 선생님한테 배우는 게 인사입니다. 다른 나라의 언어를 배울 때 제일 처음 배우게 되는 단어도 그 나라의 안녕하세요와 감사합니다입니다. 인사는 서로 아는 사이에서 또는 사람과 관계를 새로 시작하려고 할 때 당신을 알고 있고 알고 싶고 당신과 소통할 준비가 되어 있다 등등 관계의 문을 여는 첫 단추와 같은 거고 정말 기본 중에 기본 매너, 예의입니다. 그런데 같은 공간에서 매일 얼굴을 보고 업무를 해야 하는 동료끼리 서로 인사를 안 한다는 건 서로 모르는 사이, 심지어 적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적이 처음부터 아예 모르던 사이도 아니고 인사를 하다가 안 한다? 그런 관계는 사실상 완전히 끝난 겁니다. 플라잉 몽키들은 이런 상황을 보면서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사를 안 하는 게 큰 문제도 아니고 당사자들 사이의 문제지. 그 사람 나한테는 인사 잘해. 나한테만 잘하면 되지. 뭔 상관이야? 라고 한다거나 만약 직원 전체가 전부 어떤 한 직원에게만 인사를 안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일을 못하면, 인성이 나쁘면 그런 대접을 받겠어? 일 잘하면 그렇게 됐겠어? 받을만 하니까 받는 거겠지. 라는 식으로 피해자가 그런 하대받을 만한 사람이니까 그게 당연하다는 식의 말을 합니다. 회사는 공적인 관계로 일 때문에 관계가 형성되는 곳입니다. 사적인 감정 때문에 서로 인사까지 안 하는 사이가 된다? 악인들은 그 특성상 직원들끼리 서로 인사 정도 안 한다고 그게 무슨 큰 문제가 되겠냐고 업무에 사실만 없으면 된다고 하는데 사람의 인권보다 감정보다 중요하다는 그 업무에 반드시 차질 생깁니다. 정말 그 직원이 일을 못해서 회사나 직원들에게 해를 끼칠 정도라면 그 직원에게 일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그래도 상황이 좋아지지 않으면 정중하게 사직을 권고해야 합니다. 그럴 리 없지만 회사에서 몰랐다고 해도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는 건 이상하고 잘못된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설마 하지만 사람의 인권과 정신 건강을 박살내면서 정신 만들고 교묘하게 갈구고 괴롭히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와 배경이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그냥 자르면 실업급여 등의 문제가 생기니까 회사 압박에 찌질한 전초전으로 괴롭히라고 일부러 위에서 사주했거나 직원들끼리 이러고 하루가 멀다고 개싸움 중인 건 알지만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상관하고 싶지 않아서 자기들끼리 싸우건 말건 수수방관하고 있는 겁니다. 회사와 상관없이 악한 직원들끼리 그런다고 쳐도 결과적으로 그 직원이 조용히 자기 발로 나가도록 유도하는 면에선 똑같습니다. 이런 분위기나 조짐이 시작되는 노골적인 첫 스타트가 바로 인사 안 하기입니다. 점차, 반말, 은근히 기분 나쁜 눈빛, 무시하는 말투, 비웃고 깔보는 표정 등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사람 신경을 살살 긁는 개수작들이 동반됩니다. 이런 공격을 하는 직원의 수가 하나둘씩 늘어가고 어느 순간부터 식사를 혼자 하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게 되는 순간 직원들끼리 모여서 톡닥거리다가 나만 지나가면 바퀴벌레처럼 갑자기 흩어지는 걸 보게 된 순간 자기가 집단 따돌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인정해야 합니다. 바퀴벌레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면 이미 많이 진행된 것입니다. 학교 내 외부에서 일어나는 학생 폭력에 가담하는 일진들 조력자가 되는 플라잉 몽키 아이들 비율이 한 학교당 80%가 넘는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학교나 어른들이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없는 세상이란 것을 알게 됩니다. 학교에서 왕따로 찍히거나 불이익을 당했을 때 고소하고 소송을 하라고요? 과연 그게 먹혔을까요? 학교나 어른들은 사건 터지면 덮기 바쁩니다. 아이들은 피해자가 피해당한 사실에 대한 입증을 전부 직접 해야 하고 입증하는 것만 해도 정말 어렵다는 것과 자기가 당한 불이익에 대한 어떤 법적인 대항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이미 어렸을 때부터 경험하고 학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자기가 왕따 취급을 당할까봐 두렵고 무서워서 적당히 일진들 편을 들어가며 학교 생활을 편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길들여지고 자란 아이들이 사회에서 서로 만나게 됩니다. 학교의 연장선인 사회는 더 냉랭하고 무섭고 직장은 밥줄까지 달려 있습니다. 회사에 입사해보니 돌아가는 꼴이나 분위기가 학교보다 더 형편없습니다. 각 학교의 80%를 차지했던 일진 악인들과 플라잉 몽키들 대부분이 성인이 되어 회사에 입사했고 어릴 때 보호 상태, 보호대로 자리 잡고 포진해서 여전히 수틀리면 인사조차 안 하는 각종
초딩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데 직장에서 왕따를 당하게 되면 과연 누가 내 편을 들어줄까요? 사이코패스, 나르시시스트 같은 악인의 비율이 25명 중 1명 정도라는데 이건 평균 수치라 정확하지 않습니다. 직업군에 따라 25명 중 5명이 될 수도 있고 25명 전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한 집단일수록 악인 비율이 높다고 하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공부 잘하고 실력 좋다고 다 악한 것이 아니고 공부 못하고 실력 없다고 다 선한 것이 아닙니다. 집단에서 악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공부나 실력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단체나 회사나 들어가면 악인이 차지하는 비율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직원들이 신입인 나에게 전혀 텃세도 없고 입에 혀처럼 군다고 해도 사내 분위기가 무겁고 왠지 숨 막힌다거나 바퀴벌레처럼 몰려다니고 누군가 왕따를 당하고 있다거나 내 편이 될 만한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다면 빨리 그 회사에서 벗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보호막이 되어줄 시스템이 없는 무식한 대매너 일진들만 가득한 회사는 폭력 조직보다 더 위험합니다. 위험한 상황에 처한 약자를 돕기는커녕 더 짓밟아 버릴 수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야 안전하고 시간 낭비와 돈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정말 웃기는 건 회사의 사직서를 날리는 순간 계급장도 사라집니다. 직원이 회사를 벗어나는 순간부터 그 회사 고객의 입장이 되니까 우리나라에서 고객은 아직도 왕이라서 바로 반말이나 쌍욕까지도 가능합니다. 관계를 형성하는 전제 조건에 인간 존중은 없고 힘과 돈만 있다면 그 조건이 사라지는 순간 거래가 종료되는 순간 갑과 을의 위치가 이런 식으로 바로 뒤집어집니다. 선한 사람들이 양심과 매너를 지키고 유치해지니까 안 해서 그렇지 역갑질 상황 만드는 거 생각보다 아주 쉬운 일입니다. 이번 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바이.